나온 얘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히틀러만큼 네. 소련의 스탈린도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인물. 대단하죠, 대단하죠. 아, 정말 악랄했죠. 예. 바로 들어가 보죠. 때는 1953년 3월 1일 아침. 아침 몇 시쯤이었어요? 그 정확하게 뭐 이게 해주세요. 브렉퍼스트를 먹었나? 이거 논란됩니다, 성규 씨. 네. 정확한 시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시간이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되게 아침 어둠에로 네. 좀 정리를 할게요. 내과 의사 알렉산드로 мя스니코프가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мя스니코프가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죠. 그가 바로 이오시프 스탈린, 소련 최악의 독재자 스탈린이었습니다. 사인은 뇌졸중이었습니다. 이 뇌졸중의 골든아워, 즉 골든타임은 보통 3시간 정도인데 스탈린은 이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아이고, 왜 놓쳤어요? 부하들 없었나요? 네, 비서들은 스탈린이 쓰러지자마자 주치의한테 연락을 했어요. 했는데 스탈린이 머물던 장소가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이 아닌 스탈린의 별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스크바 서쪽 인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울창한 산림지대. 그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비밀의 저택. 저택에 가기 위해서는 차를 타고 꽈배기 모양의 도로를 통과해야 하는데 길 곳곳에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 한 번 길을 잘못 들면 엉뚱한 곳으로 가기 쉽다. 때문에 이 길은 죽음의 미로라고도 불리는데 주치의는 우여곡절 끝에 별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별장 안에서 네. 스탈린의 방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별장 내부도 미로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네. 느낌이 오시죠, 이제? 네. 그러니까 스탈린의 별장은 이름만 별장이지 스탈린이 만든 비밀 요새였던 겁니다. 스탈린이 비밀 요새를 만든 이유는 전쟁에 대비한 건 아니었습니다. 스탈린은 1922년 공산당 서기장으로 뽑히면서 레닌에 이어서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대숙청. 반대파를 대대적으로 숙청을 합니다. 그때 스탈린이 죽인 사람이 숫자가 무려 2,300만 명입니다. 2,300명이 아니라 1000명? 더 쉽게 말하면 학살이다, 학살. 유대인을 학살했던 히틀러보다 더 많이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자, 여기서 스탈린이 갖고 있는 성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내면에는 불안이 큽니다. 불안. 무섭고. 예.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형적으로 내가 엄청난 힘을 보여줘야 된다. 동조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이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반대파만 숙청하면 된다고 하면은 몇 명만 제거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진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너무 많은 사람을 살해한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 결국 이제 사이코패스 성향하고 굉장히 맞네. 맞닿아 있는데 이 사이코패스도 성공한 CEO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가 반드시 연쇄살인범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독재자들, 특히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천만 명을 이렇게 죽인다. 이런 타입들 아주 위험한 사이코패스죠. 사이코패스. 자, 그러던 1934년 스탈린은 충격적인 비보를 듣게 됩니다. 오른팔이었던 당서기 세르게이 키로프가 반대파에 의해 암살을 당합니다. 그럼 그게 다라지 그런 거지. 네. 시작된 거네, 그럼. 우려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 다음 암살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스탈린. 그렇죠. 그래서 스탈린은 그때부터 술이 없으면 잠들지 못할 정도로 공포가 극에 달합니다. 스탈린이 얼마나 암살에 대한 두려움이 컸는지 여러 증거가 있는데 아바타, 흔히 가케무시아라고 하죠. 그림자, 대역이 있었던 겁니다. 혹시나 암살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와 비슷하고 목소리마저 흡사한 사람을 연설 자리에 세우는 거죠. 사실 지도자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오사마 빈라덴도 있고, 뭐 후세인도 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각계무사가 있었다. 스탈린은 공식적으로 2명의 각계무사 그 대역이 있었다고 해요. 이 얄타 회담 마지막 회담 장소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각계무사가 뒤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었다라는 건 본인이 나중에 증언을 했더라고요. 아, 이게 그쪽 얘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도와주네요. 감사합니다. 예의 바르시네요. 그럼요. 지켜야죠, 이런 거. 결국은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암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해놓은 짓이 있으니까. 그렇죠. 차차 제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한국 최초로 이 독재자들의 프로파일링을 소개를 드릴 텐데 한국 최초로.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스탈린 결정적으로 이 사람 때문에 비밀 요새를 짓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올프 메싱이에요. 올프 메싱? 올프 메싱이라는 사람, 마술사인데다가 초능력자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초능력자라고. 초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스탈린이 울프 메싱을 테스트를 해요. 크렘린 궁에 스탈린이 숨어서 울프 메싱에게 자신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울프 메싱이 단번에 초능력으로 스탈린을 찾아버립니다. Вы звали меня? 스탈린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올프 메싱이 삼엄한 경비를 뚫고 궁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Я Сталин. Сталин. Я Сталин. Сталин. 올프 메싱은 초능력을 사용해 경비병들이 자신을 스탈린으로 인식하게끔 만든 뒤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요요히 궁 안으로 들어왔다고 밝혔다. 스탈린이 이제 결국 이 올프 메싱을 만나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네네. 그래서 운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데요. 각하는 네. 곧 죽을 겁니다. 면제라도 되고. 아 나는 바로 저거 얘기 들으면 숙청이다. 아니지, 더 듣게 되지. 그렇죠. 저걸요? 이유가 궁금해지지. 그치, 궁금해지지. 그래서 울프 메싱을 맹신하게 됐을까요, 스탈린이? 무조건이죠. 예, 무조건이지. 반은 믿고 네. 반은 믿지 않았어요. 반신반의. 네, 울프 메싱의 각하는 곧 죽을 겁니다라는 말은 믿었지만 네. 울프 메싱이 크렘린 궁에서 자신을 찾은 거가 초능력이 아니라 크렘린 궁의 구조가 안전하지 않아서 자기를 찾은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이고. 네, 그래서 자기를 아무도 찾을 수 없게끔 그런 비밀 요새 같은 별장을 만든 겁니다. 네. 자, 이 설계부터 건축까지 모든 과정을 스탈린이 직접 감독을 했는데 자, 앞서 주치의가 갔던 꽈배기 모양의 길부터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길, 또 별장 안에는 4개의 방이 있었는데 그 구조가 매우 독특했다고 합니다. 이 4개의 방은 마치 미로처럼 연결이 돼서 지하 통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번 방으로 자러 들어가요. 그럼 이제 다 그 스탈린이 이제 1번 방으로 자러 들어갔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나와서 지하로 3번 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암살을 하려는 사람들이 1번 방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없는 거죠. 랜덤이네요. 그래서 어디서 자는지도 자기도 모를 거야 아마 이 정도 되면. 그런 거 방탈출 남지. 게임. 그렇죠. 네, 방탈출 게임. 방탈출 게임의 원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이 별장을 지은 건축가들을 스탈린이 모두 다 죽였다라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알고 있거든요. 건축가들은 구조를 다 알고 있으니까. 1953년 3월 5일에 74살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3시간의 골든 타임을 놓친 이유가 바로 이 별장이었던 겁니다. 네.